공항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 안에서 술을 한 잔 따라 마시는 중년의 남자. 그의 이름은 빌입니다. 빌은 차 안에 걸려있는 어린 딸의 사진을 한번 본 후 차에서 내려 서둘러 공항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뭔가 예민해 보이기도 하고 피곤해 보이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빌은 공항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바깥에서 담배 한 대를 피웁니다. 빌에게 불을 빌리러 오는 한 남자. 안경을 쓴 그는 빌에게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하고 묻는데요. 공항에는 어쨌든 다들 어디론가 이동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서양권에서는 이런 스몰 토크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불을 빌리면서 가볍게 말을 건 것 같은데 예민한 빌은 그 남자를 빤히 쳐다만 보고 불만 빌려줄 뿐 대답을 해주진 않습니다. 안경을 쓴 남자는 뻘쭘한 듯 저는 암스테르담에 가요. 어디 가세요? 라고 다시 말을 걸어보지만 빌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탑승주를 기다리면서 빌은 주변 사람들을 쓱 한번 둘러보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런던으로 가는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짐 검사를 하는데 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막 느리게 움직이는 민폐남도 있었고요. 참고로 빌은 좀 승질이 나서 그를 어깨로 툭 치고 그 앞으로 가버립니다. 또 나는 창가 자리를 예약했는데 왜 자리가 바뀌었냐라고 항의하는 빨간 머리의 중년 여자도 있었고요. 사랑에 빠져 주변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연인이 있었고 외국인, 어린아이 등등등 많은 탑승객들이 있었습니다. 빌은 긴장한 어린아이를 도닥여주면서 비행기에 함께 올라탑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았는데 그가 복도 쪽 좌석에 앉고 그 안쪽 창가 자리에는 아까 그 막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던 민폐남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조금 전에 서로 약간 짜증을 내면서 신경전을 했었기 때문에 좀 껄끄러운 마음으로 서로 시선을 피하면서 뻘쭘하게 각자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아까 창가 자리에 집착하던 그 빨간 머리의 중년 여성이 앞좌석에서부터 그 창가 자리 승객들한테 저기요, 제 자리는 복도 쪽인데 혹시 저랑 자리 바꿔주실 수 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다녀요. 앞쪽에서는 여의치 않았는지 빌이 있는 곳까지 왔는데 빌의 옆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그 민폐남한테 이 빨간 머리 여자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뭔가 심신이 불안정해 보이는 빨간머리 여자가 막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그 옆자리에 앉아있는 빌도 그를 조용히 압박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결국 그 민폐남은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줘요.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쉰 여자는 좌석에 앉자마자 바로 승무원에게 진토닉 한 잔을 부탁하고 옆에 앉아있던 빌도 2잔 주세요 라고 말하며 옆에 앉은 그녀에게 오늘 일진이 사나우신가 봐요 라고 말을 겁니다. 네, 좀 그래요 라고 대답하는 그녀. 이 중년 여성의 이름은 젠입니다. 둘은 서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가족에 대한 얘기, 직업에 관한 얘기 등등 스몰 토크를 나눕니다. 아까 안경 쓴 남자한테는 대꾸도 안 해주더니 옆자리 중년 여성과는 대화를 나누네요. 오늘의 승무원 중에 책임자는 낸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성실하고 프로페셔널한 승무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빌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현재 상황은 빌은 출발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빌은 뭐 하는 사람인 걸까요? 드디어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런던까지 6시간의 비행이 시작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들의 수면을 위해서 불이 꺼지니까 빌의 뒷좌석에 타 있던 남녀가 막 애정행각을 하면서 앞좌석 빌의 의자를 툭툭 칩니다. 놀고들 있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빌. 이러면 안 되는 거겠지만 그는 연기를 감지하는 화장실 환풍구 쪽에 테이프를 야무지게 붙여놓고 담배를 꺼내 피웁니다. 자기 소지품을 하나씩 꺼내놓고 변기에 앉아서 쉬는데 보니까 총도 있고 경찰 배지도 보입니다. 그는 지난 25년간 경찰로 일하다가 지금은 항공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항공보안요원은 테러 같은 그 비행기에서 생길 수 있는 불법 행위나 위험한 일들로부터 승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에 타서 승객들과 함께 이동하며 순찰을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돌아와 앉는 빌. 그때 그에게 기내 보안 요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비밀 네트워크를 이용해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옵니다. 일할 준비 되셨나요, 요원님? 빌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데 상대는 당신 승객들 중 한 명이라고 대답합니다. 앞, 옆, 뒷좌석을 쓱 둘러보는데
기내 불은 꺼져 있고 거의 모든 승객들이 다 잠을 자거나 가만히 멍을 때리고 있어요.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누굴까요? 빌은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불법이지 라는 답이 돌아와요. 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는 시계 알람을 20분 후로 맞춰놓으라 라고 빌에게 말합니다. 빌이 이유를 묻자 왜냐면 정확히 20분 후에 이 비행기에서 누군가 죽을 거니까 라고 말합니다. 빌은 차분하게 원하는 게 뭐야 하고 묻는데 상대는 20분 안에 1억 5천만 달러를 이 계좌로 보내라면서 계좌번호 하나를 전송해 옵니다. 아니 지금 비행기에 타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그 큰 돈을 갑자기 대체 무슨 수로 입금하라는 걸까요? 일단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알람을 20분 후로 맞춥니다. 사실 이 비행기에는 빌 말고도 또 한 명의 항공보안 요원이 타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잭. 원칙상 이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하면 안 됐지만 빌은 그를 몰래 비행기 복도 끝으로 불러냅니다. 어이, 비행기 보안 네트워크로 장난치지 말고 나한테 불만 있으면 면대면으로 직접 말을 해. 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건 빌과 잭뿐이라서 빌이 당연히 맨 처음 그부터 의심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빌이 그의 휴대폰을 뺏어서 보는데 정말 잭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빌과 잭의 의견이 갈립니다. 빌은 이거 어쨌든 비행기에 협박이 가해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당장 착륙시켜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잭은 야 이거 딱 봐도 그냥 누가 네트워크 해킹해갖고 문자로 장난치는 것 같은데 귀찮게 일 더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타고 가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 자네 술 몇 잔이나 마셨어? 하면서 빌이 혹시 취한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사실 이 빌에게 술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긴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탑승 전에 공항 주차장에서도 술을 마셨고 탑승한 후에도 옆좌석 여자를 따라서 진토닉 주문해서 마셨었잖아요. 하지만 빌은 그의 질문을 싹 무시하고 객실 쪽 주시해줘 라는 말을 남기고는 비행기 기장과 이야기하러 갑니다. 기장은 빌이 문자를 보여주자 깜짝 놀랍니다. 이게 정말로 협박 상황인 게 맞다면 당장 비행을 멈추고 어딘가에 착륙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지금 그들은 대서양 한복판입니다. 근처에 어떤 공항을 가려고 해도 최소 95분 이상 걸리는 상황이에요. 빌은 이 비행기 기장에게 교통안전청에 연락해서 일단 이 계좌가 누구 건지 좀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사태 파악을 하고 잭과 또 기장과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벌써 10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자에서 얘기했던 20분 중에 절반의 시간이 간 거예요. 빌은 기장에게 10분 후에는 기내 네트워크도 꺼달라고 말합니다. 이 범인이 돈이 입금됐는지 확인할 수 없게 해야 되니까요. 빌은 승무원 낸시에게 지금부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말고 긴급 상황이니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더 필요했어요. 빌은 자신의 옆좌석에 앉아있던 여자 젠을 데리고 옵니다. 그 문자가 왔을 때 젠은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녀는 문자를 보낸 범인이 아닌 거죠. 이렇게 승무원과 젠을 비행기 복도 쪽으로 불러낸 빌은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자신이 범인에게 문자를 한번 딱 보내볼 테니까 그 순간 휴대폰을 보는 승객을 체크해달라고 말합니다. 빌이 문자를 보내고 승무원 낸시와 젠은 비행기 승객들을 비추는 CCTV 화면을 보면서 휴대폰을 만지는 승객들의 좌석 번호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9B, 22C, EF, 13B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을 때 비행기에 설치된 전화기로 긴급 전화가 걸려옵니다. 승무원 낸시가 전화를 받더니 잠시 후 빌에게 바꿔주는데요. 국토안보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아마 기장이 상황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빌은 전화를 받아서 방금 두 사람이 체크했던 좌석 번호를 불러주며 이 사람들 신원 조회와 계좌번호 추적을 부탁합니다. 시간은 이제 5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때 범인이 빌에게 문자를 통해 하는 말. 딸은 안녕하시고 빌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올리비아는 잘 있냐고. 지금 이 비행기 안에서 그의 사생활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을 나눴던 또 다른 요원 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휴대폰을 쓰고 있었어요. 잭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그가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는 게 보입니다. 빌이 얼른 따라 나서요. 잭이 화장실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문을 딱 잡고 빌도 그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빌이 자네 사실대로 얘기해 하니까 잭이 말합니다. 잠깐만 빌, 내 말 좀 들어봐봐. 나는 이 돈이 정말로 필요해. 자네가 눈 감아주면 이 돈 좀 나눠줄게. 범인은 잭이었던 걸까요? 그래서 아까 괜히 큰일 만들지 말고 그냥 가자고 했던 건가 본데요. 빌이 그의 휴대폰을 보려고 하자 잭이 빌을 공격합니다. 이 두 건장한 남성은 좁디 좁은 이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난투극을 벌여요. 화장실 거울이 막 깨지고 우당탕 쿠당탕 난리가 납니다. 빌은 급소를 딱 눌러서 잭을 제압하는데 그 순간 잭이 총을 집어 빌에게 겨눕니다. 빌은 이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잭의 목을 꺾어서 쓰러뜨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순간 알람이 울립니다. 범인이 문자로 예언했던 대로 정확히 20분 만에 사람 하나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범인을 잡긴 잡았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빌. 일단은 잭의 휴대폰을 갖고 나와서 화장실 문을 닫고 바깥쪽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 화장실 문을 잠가 놓습니다. 그때 띠딩 문자가 옵니다. 그렇게 돼서 유감이야 빌. 범인은 잭인 줄 알았는데 또 문자가 온 겁니다. 게다가 방금 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까지 알고 있어요. 상대는 시계를 다시 20분 후로 맞추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작인 거라고.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 돈을 입금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죽게 될 거라고 협박합니다. 그때 기내 방송을 통해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부터 기내 네트워크를 중단시키겠습니다. 기장이 약속한 대로 네트워크를 꺼버려요. 빌은 다시 막 달려가서 네트워크를 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어차피 지금 첫 번째 20분은 흘러갔고 이미 한 사람은 죽었고 돈은 송금을 못했으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범인과 조금 더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더 알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기장의 태도가 아까랑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기장은 빌을 보며 말합니다. 저 빌 요원님, 교통안전청에서 계좌 확인해 줬는데요. 그 계좌 그거 당신 명의던데요? 빌은 어이가 없습니다. 자긴 아니라고. 자기 명의 계좌를 자기가 왜 추적해달라고 했겠냐라고 설명을 해보지만 기장은 일단 상부로부터 그의 경찰 배지와 총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총과 배지를 반납하는 빌. 일단 방금 전 죽은 동료 잭의 젖은 휴대폰을 옆좌석 승객 젠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켭니다. 문자 내용부터 살펴보는데 누군가 잭을 협박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나는 당신의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아니, 잭의 가방에 뭐가 들었길래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빌은 잭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가방을 찾아 그가 쓰러져 있는 화장실로 가져가서 잭의 안주머니에서 꺼낸 열쇠로 그 가방을 열어봅니다. 하얀색 가루들이 들어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잭은 보안 요원이라서 가방 검색을 당하지 않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 마약을 옮기고 있었던 건데 이 범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잭을 협박했던 거예요. 그리고 빌이 이걸 알아내고 둘이 몸싸움을 하다가 잭이 목숨을 잃을 거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겁니다. 비행기 기장과 승무원은 계좌가 빌의 명의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에게 협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갈팡질팡합니다. 기장은 상부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지만 승무원 낸시는 그의 진정성 있는 상황 설명을 듣고 일단 빌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이제 시간은 13분 남았어요. 또 누군가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낸시의 도움을 받아서 기내의 불을 다 켜고 랜덤으로 승객들을 불심검문하기 시작하는 빌. 기장은 운전석에서 CCTV를 통해 이 상황을 보고 납치극이 벌어진 것 같다고 상부에 신고를 합니다. 승객들은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갑자기 불쑥 신분을 묻고 짐까지 뒤진다니. 더군다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죠. 빌은 승객들에게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절차인데 오늘 이 비행기가 불심검문에 걸린 거다. 협조해달라 라고 말하면서 아까 휴대폰을 만진 사람들 위주로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서게 해서 직업도 물어보고 짐도 수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빌은 승객들 몇몇의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데 아까 봤던 외국인은 의사였고 파산 전문 변호사도 있었으며 뉴욕 경찰도 한 명 있었어요. 의사는 잠자코 검문에 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불심검문을 이어가고 있을 때 빌에게 또 문자가 옵니다. 이제 좀 그만하지. 빌은 순간 멈춰서서 승객들을 쭉 돌아보는데 승객들도 모두가 빌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범인은 분명히 이 안에 있는데 대체 어떤 놈인 걸까요? 그때 빌의 눈에 아까 맨 처음에 공항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자기는 암스테르담에 간다라고 했던 그 안경 쓴 남자가 보입니다. 이 비행기는 런던행이거든요. 빌은 그를 끌고 비행기 복도 끝으로 갑니다. 막 뒷목을 잡고 그를 제압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빌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여기 수상한 용의자가 있다면서 그 안경 쓴 남자의 이름 톰 보웬을 대며 이 사람 신원 조회 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지금 계좌가 빌의 계좌로 나왔기 때문에 그를 100%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빌, 지금 당신 불법으로 승객들 제압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이 시간부로 직위 해제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빌은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이놈이 수상한데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접근을 해서는 어느 비행기를 타는지 물었고 자기 목적지도 거짓으로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빌, 조회해보니까 그 사람은 교사입니다. 전과도 없이 깨끗해요. 라고 말해줘요. 그러면서 지금 탑승객 전원을 조회해봤는데 아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만 빼고요. 라고 해요. 전화를 딱 끊어버리고 빌은 그 안경 쓴 남자 톰 보웬을 직접 신문합니다. 당신, 내가 정부 요원인 거 알고 거짓말한 거지? 톰 보웬은 처음 보는 사람, 빌의 친구라고 하는 자가 자기한테 와서 내가 저 친구한테 장난을 좀 치고 싶은데 저 사람 어디 가는지 목적지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알아오면 100불을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뭐 정부 요원인지 뭔지 그런 건 자긴 전혀 몰랐다라고 해명하는데요. 빌은 그럼 그 사람의 인상착의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데 톰 보웬이 대답하길 백인이었고 갈색 머리에 좀 유럽식 발음을 가진 30대 남자였다라고 진술해요. 이때부터 빌은 이 톰 보웬의 뒷목을 딱 잡고 비행기 좌석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그를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자, 봐. 이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잘 보라고. 빌이 보여주는 다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에 승객들은 놀라고 공포에 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찾지 못하고 빌은 일단 이 톰 보웬의 손을 테이프로 묶어서 비행기 맨 뒷좌석에 앉혀둡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빌에게 문자가 옵니다. 나는 승객들만 타겟이라고는 말 안 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 비행기가 갑자기 방향을 잃고 엉망으로 움직입니다. 벨트를 맨 승객들은 그나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서 있던 빌과 벨트를 안 맨 다른 승객들은 공중에 막 붕 뜨고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요. 빌이 얼른 기장실로 한번 가보는데 기장이 정신을 잃고 입에 거품을 문 채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갑자기 이상하게 움직인 거였던 거예요. 부기장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더니 쓰러졌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는데 빌은 승객 중에 있었던 의사를 찾으러 갑니다. 객실에 빌이 나타나자 뉴욕 경찰이라는 자와 파산 변호사 등등 몇몇 승객들이 아니 도대체 지금 비행기에 방금 무슨 일이 생긴 거냐, 그리고 당신이 왜 우리를 이렇게 수색하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라고 거칠게 항의합니다. 아까부터 유독 불만이 많아 보이던 뉴욕 경찰. 그는 자기도 경찰인데 도대체 저 빌이란 놈은 뭐 어디 소속인 건지 뭐 하는 놈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강한 의심을 보입니다. 빌은 일단 상황이 급박하니만큼 그들을 윽박질러서 제압하고는 의사와 함께 기장실에 가보지만 기장은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사망해버린 뒤였어요. 문자가 또 옵니다. 그거 참 재밌군. 조만간 승객들도 다 죽겠어. 그럼 자네와 나만 남게 되겠지. 조롱하는 듯한 그의 문자. 빌은 이를 악물고 다시 20분 후로 타이머를 새로 맞춥니다. 빌은 의사에게 자리로 돌아가시라 하면서 방금 보신 일은 누구한테도 일단은 말하지 말아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비행기 안에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불안해합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 빌의 옆좌석에 앉아있다가 아까 젠과 자리를 바꿔준 그 남자가 젠에게 묻습니다. 저기요, 그 옆자리에 앉아 계셨으니까 뭘 보거나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래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젠은 자기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비행기 내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빌은 부기장에게 이것저것 묻습니다. 이 기장이 특별하게 먹거나 마신 게 있었나요? 이 조종실에 쭉 당신과 기장 둘만 있었죠? 가만히 듣다 보니까 부기장은 자기가 의심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절 의심하십니까? 그러는 당신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라면서요. 상부에서 다 말해줬습니다.
빌은 그의 말을 다 무시하고 아까 기장이 압수했던 자기 총을 되찾아서 그에게 비행기가 안전해질 때까지 누구에게도 조종실 문을 열어주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나옵니다. 그때 빌에게 다시 정부에서 전화가 옵니다. 빌은 기장이 사망했다는 사실,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잭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보고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빌은 일단 돈을 송금해주고 시간을 좀 벌어달라고, 승객들 목숨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상부를 설득해보는데, 이러니까 정부에서는 빌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신 계좌에 돈을 넣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쵸? 사실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빌은 지금 일단 상황이 급박하니까 돈을 송금해주고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계좌를 동결한 후에 나를 체포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테러범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빌은 그 비행기를 납치한 납치범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빌은 승무원 낸시도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왜냐하면 조종실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기장, 부기장, 그리고 이 승무원 낸시였으니까요. 낸시 역시 의심을 받자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요? 제 휴대폰도 보시겠어요? 라고 쏘아붙이는데, 근데 사실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한 명 한 명 따져보고 범인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화부터 내는 인물들이 많아서 영화를 보면서 조금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아까 빨간머리 젠과 민페남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 기억하시죠? 빌이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 둘이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젠이 빌을 보자마자 저기요, 이 사람 프로그래머래요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민페남은 사실 굉장히 능력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거예요. 그는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설정을 했어도 소리가 나도록 하는 바이러스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빌에게 알려줍니다. 빌이 프로그래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불만이 가득한 뉴욕 경찰이 의사한테 접근해서 말을 걸고 있었어요. 저기 봐요. 당신 기장실에서 뭘 봤어요? 의사는 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침묵을 지켜요. 그때 비즈니스석을 폐쇄하겠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비즈니스석에 있던 사람들이 이 뒤쪽 일반석으로 다 옮겨오기 시작해요. 객실이 가득 찹니다. 시장바닥처럼 시끄러워지는 기내 안.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막 여기저기서 계속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어렵지만 승객들 통제가 안 되고 있었어요. 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공짜 비행기표! 항공사에서 공짜로 1년치 국제 비행기표를 드립니다. 모두 앉아서 제 통제에 따라 주시면요. 승객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진짜? 그래? 하는 표정으로 솔깃해져서는 모두 제자리에 가만히 앉습니다. 빌은 약간 장사꾼처럼 네네 공짜요 1년치 국제 티켓 네네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기내를 정리하고 다시 조종실 쪽으로 갑니다. 지금 부기장은 상부로부터 빌과 말을 섞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상황이에요. 빌은 조종실 바깥에 서서 부기장을 설득합니다. 부기장님, 지금 당신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비행기에 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당신과 나뿐입니다. 부기장은 기내 네트워크를 끊으라고 지시를 받았지만 빌의 설득에 딱 5분만 다시 켜주기로 합니다. 이 시각 프로그래머는 내가 납치범을 돕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불안해하면서도 일단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이제 부기장이 네트워크를 켜주기만 하면 범인한테 빌이 문자를 보내고 소리가 나는 휴대폰을 갖고 있는 놈만 색출해내면 됐어요. 빌은 일반석에 모두 모인 승객들에게 손을 앞좌석에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몇 초 후 어디선가 휴대폰 소리가 울립니다. 누구지? 누구 폰이지? 이리저리 소리가 나는 곳을 살펴보다가 빌은 아까 불만이 한가득이던 그 파산 전문 변호사의 양복 안주머니에 소리가 나는 휴대폰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빌이 그를 끌어내자 그 파산 전문 변호사는 뭐야, 나 이 휴대폰 처음 본다고, 내 폰은 가방 안에 있다고 막 항변을 하지만 빌은 그를 제압하며 소리칩니다. 너 이 새끼 왜 나를 노렸어? 왜? 그 순간 갑자기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립니다. 아까 기장이 쓰러질 때랑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승무원 낸시가 급하게 다시 의사를 불러오지만 결국 이 파산 전문 변호사도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또 알람이 울려요. 정확하게 20분이 또 지난 겁니다.
빌은 정신이 아득해져 와요. 자기가 지금 사건을 해결하는 건지 사건을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자리로 돌아오자 또 뉴욕 경찰이 그를 압박하며 묻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의사도 멘붕이 온 상태예요. 그래서 기장이 죽었다고, 지금 조종실 문을 잠그고 부기장이 운전 중인 거라고, 그리고 방금 끌려나간 그 승객도 죽었다고 모든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뉴욕 경찰은 빌을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아까부터 저 사람 이상했다. 이거 다 저 빌이라는 사람이 계획한 거 아니냐? 라고. 한편 정신이 하나도 없는 빌은 일단 조금 진정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서 앉아 담배를 피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화장실 벽 쪽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순간 여기 이 화장실이 조종실 바로 옆 공간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에 이끌린 듯 화장실 내부 벽을 뜯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종실을 볼 수 있는 구멍이 있었고 쓰레기통에서 독침을 쏜 흔적도 발견합니다. 얼른 그 사망한 파산 변호사의 시신도 한번 살펴보는데 그의 목 주변에서 작은 주사바늘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죽은 잭만 이 빌과 몸싸움을 하다가 죽은 거고 나머지 희생자들은 이 범인으로부터 독침을 맞은 거였어요.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빌. 이제는 자기 옆에 앉아있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쭉 도와준 젠도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상황을 공유하고 신뢰했는데 설마. 빌이 젠한테 가보는데 그녀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빌이 그녀에게 물어요. 당신 왜 자리를 바꿔서 내 옆자리로 왔죠? 왜 나랑 사적인 대화들을 나눴죠? 그렇게 내 신용을 얻으려고 한 이유가 뭐죠? 그리고 저 프로그래머 데려와서 전화를 추적해보자는 것도 당신 아이디어였잖아요? 젠도 역시나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요. 자기는 건강상의 이유로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놈의 비행기를 탈 때마다 심장에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만약 오늘 죽는다면 앞사람 뒤통수나 보는 게 아니라 창밖을 보고 싶다. 그래서 창가 자리를 고집하는 거다 라고. 그리고 나처럼 당신도 불안해 보이길래 사적인 이야기를 좀 걸면서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당신이 나를 신뢰하고 있으니 나도 뭐라도 도우려고 저 사람이 프로그래머라고 하니까 당신한테 얼른 이야기해준 거다 라고 해명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사과를 하면서 술 한 잔을 내어주는 빌. 이 시각 기내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이 빌을 잠정적으로 테러범이라고 확정짓고 그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경찰로 근무한 그는 8살 딸 올리비아가 사망하자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은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혼을 하고 해고도 당한 후 지금은 항공안전요원으로 전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내용을 듣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범인 잡겠다고 설친 저 사람이 범인이었구나 하면서 공포에 질려가고 있었어요. 이때 파산 전문 변호사의 휴대폰에 30분 타이머가 뜹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요. 아마도 폭탄인 것 같습니다. 빌은 국토부에 얼른 전화를 걸어서 아무래도 지금 이 기체 내에 폭탄이 있는 것 같다. 승객들의 모든 가방을 열어보겠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부기장한테 비행기 고도를 낮추라고 명령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가 고도를 낮추라고 한 이유는 지금 현재 높이에서 만약에 폭탄이 터지면 이 비행기가 어느 일부분만 터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냥 다 산산조각 나버리기 때문이에요. 국토부 담당자는 빌에게 우리가 돈을 송금할 테니까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말고 우리 대화로 해결합시다 하면서 빌을 어르고 달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빌을 비행기 납치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빌은 아까 자기가 문을 잠가뒀던 그 마약이랑 잭이 있는 화장실로 다시 갑니다. 비닐로 꽁꽁 밀봉된 거를 찢어서 가루를 이렇게 살살살 걷어내 보니까 그 안에 정말 폭탄이 들어있었어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빌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뉴욕 경찰과 몇몇 건장한 남성들이 빌을 때려 눕히고 제 앞에서 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빌의 행동도 그렇고 이 사람들한테는 빌이 지금 완전히 범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빌은 엄청난 힘으로 이들에게 맞서 싸우면서 다급하게 외칩니다. 저쪽 화장실에 가보라고. 거기에 시신과 폭탄이 있다고. 몸싸움을 하면서 남자들이 엉겨있는 사이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드는 톰 보웬. 기억하시죠? 아까 손 묶여서 뒷좌석에 얌전히 앉아있던 그 안경 쓴 남자.
톰 보엔은 남자들한테 총을 겨누면서 그 사람 놔줘요. 다 물러서요. 라고 말합니다. 이 톰 보엔이 일단은 빌을 도와준 거예요. 그는 빌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이제야 승객들 앞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빌. 1억 5천 달러를 안 주면 매 20분마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총 3명이 죽었고 이제 30분 남았다고. 그리고 30분 후에는 폭탄이 터질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왕 솔직해진 김에 다 털어놓습니다. 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거 거의 다 팩트입니다. 우리 딸은 5살 때 급성 백혈병을 앓았고 8살 때 죽었어요. 나는 좋은 아빠도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이 비행기에 탄 여러분들만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승객들은 엄청난 카리스마와 슬픔을 동시에 갖고 절규하는 빌을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그들은 빌을 신뢰하는 듯해요. 승객들은 빌의 지시에 따라 모든 짐들을 비행기 기체 뒤쪽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폭탄을 비행기 가장 뒤쪽에 놓고 그 터질 때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주변으로 짐들을 쌓아놓는 거였어요. 빌은 뉴욕 경찰을 불러서 총을 그에게 쥐어주며 잘 부탁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동료로서 이 비행기를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 양옆으로 전투기가 따라붙습니다. 지정된 착륙 장소까지 안내하겠다고 부기장에게 연락을 취해오는데요. 그러면서 항로나 고도를 변경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군에서는 이 비행기가 땅으로 떨어지면 민간인들이 또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납치범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비행기가 갑자기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격추시키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빌은 부기장에게 고도를 8,000피트로 낮춰달라고 부탁합니다. 부기장도 이제 지금 이 순간만큼은 국가보다는 빌을 신뢰하고 고도를 낮춰주기로 약속합니다. 이제 타이머를 보니까 시간은 4분 남았어요. 승객 여러분, 이제 곧 급격하게 하강할 예정입니다.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부기장이 결연한 목소리로 방송을 하고 빌에게 국토부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빌, 돈 입금했어요. 입금했으니까 이제 제발 멈춰요. 그만해요. 그러면서 비행기 고도를 민간인 구역으로 낮추려고 하지 말라라고 요청하는데요. 그들은 진짜로 빌을 그냥 테러범으로 확정짓고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는 지금 당신 인질들 중에 하나가 기내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했어요. 당신이 인질들 붙잡고 난리 피우는 거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철없는 젊은 학생이 주목받고 싶어서 일부러 빌이 톰 보엔을 압박하며 이들 중에 범인 누구야 하면서 막 뒷덜미 붙잡고 다닐 때 딱 그 장면만 찍어서 올린 거였어요. 빌은 이 영상을 올린 학생을 찾아내서 휴대폰 내놓으라고 하고 그 영상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뭔가가 보였어요. 이 톰 보엔이라는 자가 빌한테 이렇게 뒷목을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파산 전문 변호사 쪽으로 이렇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척 하면서 자기 휴대폰을 얼른 그 변호사의 옷에 빠르게 옮겨 넣는 장면이 찍혀 있던 겁니다. 네, 범인은 맨 첫 장면에서 빌한테 말을 걸어왔던 순진해 보이는 안경남 톰 보엔이었던 겁니다. 빌이 뭔가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서 눈치채는 것 같으니까 그를 지켜보고 있던 톰 보엔이 얼른 빌이 뉴욕 경찰에게 줬던 총을 들고 이 뉴욕 경찰을 인질로 잡습니다. 빌은 톰 보엔을 겨누고 그 톰 보엔은 뉴욕 경찰을 잡고 그 사람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 결국 톰 보엔이 방아쇠를 당기지만 알고 보니까 총알이 없었어요. 그렇게 톰 보엔은 비행기 뒤쪽으로 도망치고 뉴욕 경찰은 빌한테 그럼 당신 아까 나한테 잘해보자면서 총알도 없는 총 준 거예요? 라고 어이없어 합니다. 이제 진짜로 긴급 상황이죠. 빌은 뉴욕 경찰한테 좌석 번호 4B 캐비넷에 진짜 총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빌은 승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지시하면서 비행기 뒤쪽으로 도망가는 보웬을 쫓아가고 뉴욕 경찰은 비행기 앞쪽 좌석 번호 4B번으로 달려갑니다. 갔더니 그 자리에는 프로그래머가 있었어요. 뉴욕 경찰은 그에게 얼른 비켜달라고 하고 총을 찾아보는데 프로그래머가 뒤로 한 발 물러서더니 뉴욕 경찰에게 말합니다. 이거 찾아요? 그러더니 뉴욕 경찰을 빵 쏴버립니다. 이 프로그래머도 공범이었던 거예요. 한편 비행기 뒤편에 숨어있던 톰 보엔이 튀어나와 빌의 총을 빼앗고 막 몸싸움을 벌이는데요. 빌은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래 알았어. 일단 내가 너한테 뭘 했든 간에 사과한다. 미안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톰 보엔은 아니 당신은 나의 영웅이지 라고 비꼬면서 말하는데요.
알고 보니 예전에 비행기 사고로 3,00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톰 보웬의 아버지도 사망했고 그래서 그는 여태껏 그 사고가 빌과 같은 항공 요원들이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며 국가 자체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던 거였어요. 톰 보웬은 이 나라에서 안전이란 건 전부 개 구라야. 항공 요원 빌 씨, 네 존재 자체가 그냥 구라라고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가 이렇게 빌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그의 공범인 프로그래머가 낙하산을 들고 얼른 뒤쪽으로 달려옵니다. 자, 이거 챙겨. 이제 탈출까지 2분 남았어. 그렇게 탈출 준비를 하는 프로그래머에게 빌이 말합니다. 지금 뛰어내리겠다고? 범인들이 대답해요. 당신이 부기장한테 신신당부해놓은 덕분에 비행기가 곧 고도를 낮추겠지? 우리는 그때 딱 뛰어내릴 거야. 순간 빌이 머리를 씁니다. 자기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 이 톰 보웬이라는 놈은 애초에 그냥 아예 앙심을 품은 좀 또라이인 것 같고 이 프로그래머를 설득해보기로 해요. 저 전투기 따라붙은 거 보이지? 쟤들 우리가 고도 낮추면 바로 격추하라고 지시받았어. 그러면서 얼른 폭탄을 해제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다 죽는데 너도 같이 죽는 거라고 막 설득을 해요. 그러자 톰 보웬은 나는 죽을 준비가 됐는데? 라고 대답하고 프로그래머는 그 말에 패닉 상태가 됩니다. 아니야, 우리 안 죽는댔잖아. 난 안 죽어. 빌은 이 틈을 파고들면서 그러니까 빨리 폭탄 해제해! 라고 외칩니다. 프로그래머가 움직이려고 하자 톰 보웬이 공범인 그를 쏴버립니다. 이때 빌과 약속한 대로 급격하게 비행기 고도를 낮추는 부기장. 비행기가 엄청난 속도로 거의 90도로 땅을 향해 처박히듯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기압 차이 때문에 창문이 터지고 사람들은 산소 마스크를 씁니다. 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빌과 톰 보웬은 몸싸움을 벌이는데 결국 빌이 톰 보웬을 처리하고 이제 폭탄이 터지기 7초 전, 6초 전, 5, 4, 3, 2, 1. 펑 하는 굉음과 함께 비행기 꼬리 쪽이 터져버리고 그대로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부기장은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정신을 붙잡고 끝끝내 조금이라도 이 기체가 충격을 덜 받고 착륙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땅으로 떨어지면서 엔진이 터지고 창문은 다 깨지고 좌석도 몇 개는 막 뜯겨져 날아갑니다. 그리고 땅에 닿는 순간 바퀴도 날아가고 비행기 몸체가 바닥에 쫙 쓸리면서 막 불꽃이 일어나는데요. 얼마 후 엉망진창이 된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무사히 살아서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비상시에 탈출하는 그 미끄럼틀처럼 생긴 튜브를 펼쳐서 한 명씩 타고 내려와요. 모든 승객들이 탈출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부기장과 승무원 그리고 빌도 탈출을 합니다. 결국 빌은 이렇게 모든 승객들과 특히 자신의 딸을 생각나게 하는 소녀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정부에서 빌에게 전화가 옵니다.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부터 당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리고 아까 보낸 돈은 돌려주시오 라고 말하는데 빌은 무슨 돈이요? 하고 피식 웃으면서 농담을 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마도 옆좌석에 앉았던 빨간머리 여자 젠과 빌, 이 두 사람은 인연을 이어갈 것처럼 보여요. 오늘의 영화는 명불허전 액션 배우 리암 니슨 주연의 논스톱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2잔 주세요 라고 말하며 옆에 앉은 그녀에게